어느 날부턴가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내 증상은 다리로 번져나갔다. 온몸이 마비된 듯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아프다 통증 오고 나니까 일주일 만에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비 증상으로 느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잠깐 한 3분씩 왼팔하고 가슴 밑으로 하반신이 한 3분 정도 힘 빠지면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 다리가 아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다리 때문에 왔지만은 다리가 아니고 허리라 그래. 또 허리로 왔지만은 이제 목이 잘못됐죠. 마비 증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곳은 다름 아닌 목. 척수가 손상되며 발생한 경추 척수증이라 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마비까지 불러오는 병, 경추 척수증.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줬다가 최대한 빨리 하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잼잼하시면 안 되고 쫙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준비 시작. 활동적인 성격 때문에 등산을 자주 한다는 박상기 씨. 손끝이 조금 둔해진 것을 느낀 건 6개월 전부터다. 그때부터 정확한 병명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했다. 반대편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겨울에 손끝이 감각이 좀 이상한 거예요. 손끝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특히 점심때 지나면 조금 풀리고 이게 안 풀려서 이제 신경과 갔더니 말초신경장애 뭐 그런 거래요. 거기서 약 먹어도 안 돼요. 가정의학과 가가지고 뭐 온갖 것 다 조사해봐도 뭐 별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된 거죠. 가정의학과 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정형외과 갔죠. 정형외과 가서 근정도 검사까지 받았는데 또 그 이상이 없다고. 그 사이 다리에까지 이상이 나타났다. 높은 산을 오르내리던 두 다리는 평지를 걷는데도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다. 이 증상이 이제 점점 올라와서 저녁 때 돼도 안 풀리고 이제 팔꿈치 뒤로 그다음에 이제 이 위쪽이 아니고 밑에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감각도 이상해지고 그다음에 허리가 아프고 이제 점점 허리 밑으로 감각이 이제 이상해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뒤꿈치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손발을 쓰지 못하게 되자 가족들은 당황스러웠다. 점점 마비돼가는 모습을 보고 중풍이나 루게릭병은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사를 받고 최근에야 정확한 병명을 찾았다는 박상기 씨. 수술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이게 그 세수하시기도 힘들고 이렇게 옷 단추 잠그기도 힘들고 그런 게 어느 날 자꾸 세수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제가 그냥 좀 참아보시라고.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늘 그냥 그대로 해오셨는데 갑자기 그러셔가지고 그냥 남자가 그냥 참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바로 제가 어떻게 조처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참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알고 나서는 그 병이 빨리빨리 진전된 것 같아요. 아주 빨리빨리 진전돼가지고 다리가 걸음을 잘 못 걸으시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을 가셨는데 등산 갈 수술을 받고 나면 마비된 팔과 다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치료를 앞두고도 마음이 불안하다. 눈물 났어요. 사람들이 다. 왜냐하면 너무 막 보기 안쓰러워가지고 전체 다. 이제 뜬금없이 그러니까요.
갑자기 뭐 오죽까지만 해도 두 분 같이 다니고 뭐 당구 치고 그랬는데 갑자기 수술한다 그러니까 뭐 이해를 못하죠. 검사 결과 밝혀진 박상기 씨의 병명은 경추 척수증. 이름도 낯선 이 병은 대체 어떤 병일까? 목은 우리의 몸과 머리를 이어주는 기관이다. 7개의 뼈와 디스크로 이루어진 경추는 그 중심에 뇌로부터 이어지는 중추신경인 척수가 지나고 있다. 척수는 두부처럼 물렁한데 손상되면 마비가 나타나고 회복이 쉽지 않다. 경추 척수증이란 바로 이 척수가 눌려 손상되는 병으로 원인이 되는 질환들이 있다. 흔한 원인이 한 4가지 정도를 들리면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라고 부르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이 한 가운데로 튀어나와서 척수를 누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이제 중심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물렁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거죠. 그런데 뼈가 자라나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경추증성 척수증이라고 하고요. 또 3번째로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종인대라는 인대가 골화, 뼈로 변하고 그 뼈가 자라나서 신경, 척수를 누르게 되는 거죠. 4번째로는 1번 경추와 2번 경추 사이에서 불안정증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제1, 2경추간 불안정증이라고 합니다. 내일 모레 수술 순서는 어떻게 해요? 정형외과 염진섭 교수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박상기 씨의 병실을 찾았다. 네, 입원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 사이에 좀 어떻게 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비슷해요? 불편해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내일 모레 수술하고 뒤쪽으로 째고 이렇게 하고요. 하고 나면 하루 이틀 좀 고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술한다고 100점 되진 않아요. 그래요? 일부 기능은 돌아오고 일부는 안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수술 후 결과는 환자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렇다 보니 손상된 척수가 얼마나 회복될지 의사도 장담할 수 없다. 다 낫는다고 말할 수 없는 의료진과 다 낫기를 기대하는 환자와 가족들. 복잡한 심경으로 긴 밤을 보냈다. 그렇다면 박상기 씨에게는 왜 경추 척수증이 나타난 것일까? 이 환자는 척수증의 원인인 후종인대 골화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 부분은 척수가 이제 정상이죠. 앞에도 하얀 물이 보이고 뒤에도 하얀 물이 보이고 누르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은 보시면 이 앞에 까만 거, 뒤에 까만 게 누르고 이 사이가 이제 척수가 좁아져 있는 거죠. 근데 이 까맣게 튀어나와 있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CT를 찍어보면 이 부분 이렇게 이제 하얀 뼈가 자라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부위에 인대, 후종인대라는 인대가 있는데 이런 데는 CT를 보면 인대가 뭐 특별히 보이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뼈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부르는 거고 뼈로 변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변한 그 뼈가 계속 자라나는 거죠. 수술 계획은 이 뒤쪽을 잘라내는 수술을 할 겁니다. 이 앞쪽의 원인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수술 후에 후유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계획은 뒤쪽을 열어줘서 신경이 뒤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거를 후궁성형술이라고 합니다. 수술이 시작됐다. 오늘 수술의 목표는 척수가 눌리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척추에는 척추체가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전종인대와 후종인대가 있다. 이 환자의 경우 후종인대가 딱딱한 뼈로 변하며 척수를 눌러 마비가 나타났던 것이다. 척수가 눌리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수술은 목 뒤로 접근해 이루어진다. 제2경추 후궁 일부분을 제거하고 3번 경추는 완전히 잘라 제거한다. 이후 4, 5, 6번 경추의 좌측을 완전히 절제하고 우측은 일부를 절제한 다음 뼈를 들어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한다.
척수가 눌리지 않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금속판으로 뼈를 고정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후종 인대가 왜 뼈로 변했는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뼈로 변하는데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어느 선을 넘게 되면 신경을 누르는 것이다. 신경이 지나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추를 잘라내고 나사와 금속판을 이용해 고정시켜준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운동 기능이 얼마나 회복될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이게 수술 후 CT인데 수술 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수술 전, 저쪽이 수술 후 CT입니다. 수술 전에는 신경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좁았는데 2번 경추는 이렇게 이 밑을 따냅니다. 그래서 이만큼 제거가 된 거죠. 뼈를요. 그래서 이 신경 지나가는 길을 넓혀놓고 3번 경추는 뒤쪽을 아예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후궁 절제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4, 5, 6은 뼈를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 폭이 수술 후에는 이렇게 넓어졌죠. 여기도 넓어졌고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감압된 거죠. 안 눌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경추 척수증은 예방할 수 없는 병이다. 그렇다 보니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치료받아야 효과도 좋아진다. 박상기 씨가 수술을 받은 지 나흘이 지났다. 준비 시작. 손끝에서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그로 인해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조차 둔하고 느렸던 환자. 네, 됐습니다. 그 사이 손동작은 3배 이상 빨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줄을 맞춰 걷는 동작이다. 마치 아팠던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는 잘 걷고 있었다. 어떤 점이 좀 편해졌어요? 아까 손 움직임 편해지죠. 다리 걷는 것도 좀 비틀거리기는 하지만 똑바로 걷고 그런 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언제 퇴원하시죠? 오늘 합니다. 오늘 합니다. 나중에 산에서 한번 빼야 되겠네요. 아, 예, 좋죠. 네. 라면 드시게요. 지금처럼 회복된다면 머지않아 가벼운 등산도 가능할 것이다. 남자가 눈물은 참을 수 있어도 마비는 못 참아요. 그게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그때 빨리 내가 어떻게 조처를 좀 취했으면. 마비가 나타났을 땐 무슨 병인지 어느 병원, 어느 과에 가야 하는지조차 몰라 혼돈스러웠다는 가족들. 경추 척수증을 알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많이 하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 원인을 못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본 병명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마비 증세가 있는데 이게 그냥 퇴행성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이 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지하고 또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왜 경추 척수증 환자들은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마비가 나타나서야 병원을 찾는 것일까? 척수증이 이렇게 경과가 쭉 떨어져 주면 누구나 그걸 알고 수술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누구나 알고 수술을 받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경추 척수증은 흔하게는 이렇게 파도를 탑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져서 수술 받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면 그다음부터 또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예 괜찮네, 이게 역시 회복되는군 하면 또 나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아주 심한 상태까지 떨어진 다음에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꽤 있습니다. 벌써 몇 해째 아름다운